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이 사건이 처음에 이제 YTN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저희가 정말 이 피해자분과 접촉이 됐습니다. 연락이 닿아서 오늘 정말 저희 제작진이 많은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처음 YTN 보도에서는 다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정말 엄청난 그 또 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사흘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19일에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후 2시 30분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던 남성이 폭행을 한 겁니다. 당시 폭행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예. 네, 모자를 쓰고 가방을 맨 남성이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여성 뒤를 이렇게 조용히 따라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니까요, 남성도 뒤따라서 타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 둘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남성이 갑자기 가방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더니 뒤돌아서 있는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맨손으로 막았지만 폭행의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요. 폭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저항하면서 야구 방망이를 움켜쥐니까 이제는 주먹으로 여성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치려는 여성을 남성은 붙잡고 놓아주지도 않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은배 팀장님. 만약에 팀장님이 저 입장이셨어도 너무너무 공포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공포스럽고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 피해자에 따르게 되면 아파트에 장을 보고 도착을 했고 입구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아파트 들어가면 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예. 카드를 찍고 들어가려는데 현관 너머에서 저 남자가 들어오는 거 보였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겠지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는데 저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문 닫히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저 남성이 등 뒤에 메었던 그 가방에서 알루미늄 그 배지를 한 다음에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장보러 온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장보러 온 문이 일건이 있으니까 아파트 타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 손잡이에 짐을 놓고 벽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뒷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습격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든 저 가해자가 알루미늄 배트를 휘두르면서 폭행이 계속하여 시작됐던 것이죠. 자, 정말 이 피해자분은 살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저항을 하셨습니다. 예.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요. 그 순간 피해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인간 피해자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힘 세네. 자, 태연한 표정으로 그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보면서 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를 놀라게 한 얘기 또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좁은 공간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대로 죽겠구나,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있는 힘껏 저항을 한 거죠.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초인적인 힘이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문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으니까 제가 저항을 하고 방망이를 잡고 막 버티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안 되겠는지 내리면서 힘세네라고 하면서 자기는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고 잡혀 들어가도 상관없다. 자, 세상에 벌벌 떨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자, 양 변호사님, 잡혀 들어가도 상관없어. 신고해도 상관없어. 지금 그 얘기가요, 보셨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하고 가까스로 이 피해 여성분이 4층에서 문 열리니까 발로 떨어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는 걸 보면 도망이라도 칠 줄 알았는데 그냥 멍하니 한쪽 문 바라보면서 그렇게 읊조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신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신고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지금 다행히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이 이자를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사실 이 피해 여성분은 엘리베이터 처음 맞았을 때는 너무 정신도 없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으니까 순간적으로 나 이대로 그냥 죽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절해버리면 남편도 못 보고 아들도 못 보고 그냥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악착같이 본능적으로 이 남성의 폭행을 막고 신고까지 했던 것 같다라 그래요. 본인도 그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 폭행당한 부위에서 피가 흘러서 티가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분 말씀이 딱 그래요. 정말 그 순간 남편, 아이들 생각이 나면서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서 살아야 되겠다. 자, 이 경찰에게서 이 피해자분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 아파트 단지를 나서서 그 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거든요. 육교를 건너서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형사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가 저를 발견하고서 육교에서부터 이제 자전거를 세워놓고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름 끼쳤죠. 제가 그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뭐 저는 이게 진짜 저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지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다가 그 대상을 물색했다는 얘기죠? 예, 경찰에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지하철 인근역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마트에서 나오는 이 피해 여성을 본 다음에 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전거 놔두고 한 300m를 따라와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예, 여기서 만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타겟을 삼아 가지고 따라와서 본인이 아니었으면 또 딴 사람이 아마 범행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 이 생각에 상당히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고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같은 동에 사는 건 더더욱 아니고 자, 피해자분은 가장 궁금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나한테 와서 뒤를 밟아가지고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경찰에게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선생님 말 중에 이거하면 처음에 뭐 제가 잘 살아 보여서 그래서 뭐 쫓아갔다라고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뭐 명품백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라틴백, 조그만한 백을 하나 갖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옷을 막 화려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 장신구를 많이 착용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건너갔다 온 것뿐인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부잣집 여자 같아서 이렇게 노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분이 지금 장보러 나가셨다가 네. 아까 전에 드렸잖아요. 흰 티 그냥 입고 나가셨다고. 화면에도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트 다녀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뭐 옷차림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도 가방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경찰한테 처음 경찰이 도대체 왜 이랬냐라고 보니까 저자가 한다는 얘기가 잘 살아 보여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그런 진술도 또 이어서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경찰이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혹시라도 뭐 금품을 노린 건지 아니면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이자의 휴대전화라든가 CCTV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계획범죄 여부, 정신질환은 혹시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도 안 가요, 진짜. 자, 박 변호사님, 예. 살인 미수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는데 박 변호사님 저는 정말 이런 자들은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살인이나 아주 정말 극한의 어떤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피해자분의 기지와 용기 덕분이었지 예선이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신상 공개 대상은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막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유력한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범행 동기라든지 정말로 부유해 보여서 따라왔다고 이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병력이 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행동을 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정말 대낮에 장 보러 갔다가 이런 공격을 당한 거거든요. 지금 뭐 머리에 이제 열상 같은 게 봉합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는 넘어져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손으로 이제 막았기 때문에 기지로 손은 또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몸의 상처들은 저는 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을 거예요. 문제가 뭐겠습니까? 저분 앞으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저런 일이 생기고요. 육교 앞으로도 못 가고요. 아파트 앞에서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젊으신 분인데 저것 때문에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입니다. 사람을 못 믿을 겁니다. 무조건 사람 돌아보고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 지금 뭐 심리 상담도 받을 예정이라 하지만 그게 치료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얼굴 공개한다든지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맞는지는 이제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랑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눴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데 여성과 단둘이 타면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경계를 하면 솔직히 불쾌하잖아요. 제가 치안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근데 이런 사건을 접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저 지금 남성도 얼굴은 안 나왔지만 저 가해자는 저도 겉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특이한 점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크게 우락부락하다거나 그리고 가방에 이렇게 작은 방망이 이렇게 감추고 있으니까 집 주변에 운동 다녀온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저도 앞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여성분들이 타시면 내가 내려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신상 공개